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3일 월요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와시는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시는 소리는 시사 프로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입각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로써 와싱턴 소리 종김 TV가 개설한 지 딱 9개월 20일째가 됐습니다. 2025년 9월 27일 날 첫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팩트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여의도 종가 소식이라든가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좀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이 와시는 소리 종김 TV를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오늘 현재까지 15만 360명을 돌파했어요. 물론 누적된 조회수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내노라하는 유튜버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대 이상치로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이 와시는 소리 종김 TV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시간 진행자도 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이왕이면은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신명이 나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OU, 양해각서, 휴지 조각 불갈 것 같습니다. 이란의 민선 상선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간과하지 않죠. 미국 이란과의 협정이 MOU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란의 민간의 상선을 공격함으로 해서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두 나라 간의 협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 씨가 국방부 장관이 처음 취임할 때부터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았죠. 그동안의 국방부 장관 자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수호해야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아무나 국방부 장관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삼성, 사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한번 일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병 출신입니다마는 안규백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초창기는 엄청나게 청문회를 통해서 참 안규백이 어떻게 방위병 출신으로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말도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글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성이 조금은 냄비적인 그러한 근성이랄까요? 냄비 근성에 좀 소질이 좀 있다 해서 처음에 부르륵 끓어올랐다가 푸르륵 끓어오르죠. 양은 냄비가 푸르륵 끓어오르다 금방 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초창기에는 정말 말도 많고 논란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지 못했었죠. 특히 야당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전 해군 소령 예비역 해군 소령에 김영소라는 사람, 김영순가요?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제보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무지에서 탈영을 했던 사람이고 군무지 이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재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가가 이 안규백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럼 안규백 씨를 탈영을 했다 하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제보를 통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조사를 통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군무지 이탈을 했다는 그게 확인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의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적 증명서 한 통만 띄면은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병력 증명서 한 통만 띄면 될 것을 왜 증명서 띄지 못합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러쿵저러쿵 뒷얘기 앞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병력 증명서 한 통 띄세요. 그럼 간단하잖아. 병력 증명서에 여러 가지가 거기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탈영을 했으면은 어떤 군무지 이탈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죄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탈영병들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뭐 22세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달 영창 생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다 병력 증명서를 띄면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병력 증명서를 띄지 않습니까? 예? 뭐가 우려가 돼서 말로는 병력 증명서를 띄므로 해서 거기에 이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괜히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건 말이 됩니까? 여하튼 간에 병력 증명서를 조속한 시일에 띄어서 현재 안규백 씨에 의해서 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걸 막아야 되니까 빨리 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특히 정청래 전 당대표의 고집대로 검사들의 보안수사 폐지,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장윤기 사건. 장윤기 사건이
어떤 검찰 간부의 아들로 지금 판명됐습니다만은 이 장윤기가 아무 자신하고 상관없는 이 여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 살인 혐의. 살인죄만 적용되게 되면은 한 5년, 6년 살다 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강간치사로 해서 살인까지 되게 되면은 가중 처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기징역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윤기의 아버지란 사람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살인 사건으로만 단순 살인 사건으로 조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런저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종반전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4강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프랑스, 모로코를 격파했죠. 8강전에서. 복병 모로코를 격파해서 4강에 올랐습니다만 그에 이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아르헨틴, 스위스를 맞이해서 연장전까지 불튀기는 그야말로 땀 흘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3대1로 아르헨틴이 이기고 4강에 합작했습니다. 1966년도 우승국인 해리 케인이 소속되어 있는 영국, 벨기에를 맞이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2대1로 힘들게 안착했습니다. 이미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터뜨려서 우승 후보 호날두가 속해있던 포르투갈을 꺾어서 4강에 안착을 해서 오는 7월 14일 대망의 지난 1998년도 우승국인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간의 사투가 벌어질 겁니다. 4강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 아르헨틴, 메시가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와 골잡이 해리 케인이 속해 있는 영국 간의 불꽃 튀는 경기가 벌어집니다. 오늘 7월 14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이란이 민간인 상선을 공격함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려고 해야 미국이 이것을 허가합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양해 각서까지 했습니다마는 2달에 걸쳐서 힘들게 사인까지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란이 또 도발했어요. 왜 민간인 상선을 공격을 합니까? 그것도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 자들이 항상 문제가 커요. 자신들의 국민이 어떤 희생을 당하든 말든 아동 케어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로 의식을 해서
또 국회 상하 의원의 압력도 받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휴전협정에 사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려한 대로 결국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전 주변에 폭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사흘 동안의 폭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이란이 구식해 목표물에 대해서 추가 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해서 모처럼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협정으로 MOU 양해각서 사인한 후에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 미국의 모든 정유시설들이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또 월마트가 가격을 또 15% 내리겠다고 이 보도가 나온 지 바로 하루 되기 전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새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끝장내고 싶으냐? 이란 혁명 수비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디스커스, 논의, 협정 필요 없어. I don't need, that's it, no more. 이러고 있어요. 이란 정권아, 나 트럼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리고 나를 암살하려고 해. 지구상에서 너희 지도에서 없어질 거야. 잘못하면은 조심해라.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 4월째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유익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부세로 원전 인근을 타격하면서 압박 강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신의 주변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에 이어서 요르단 미군 기지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해서 중동의 전원이 재차 전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박 문항이 다시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미국의 이란의 공격은 미군의 이번 타격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어떠한 미국과 이란의 재차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는 호시탐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협상을 원치 않아. I don't need no more discuss.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야, 이 쓰레기 정권아. 이러고 있어요. 오직 하면은
종종 협상 재개를 앞둔 중동의 화약고가 휴전 20일 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미국, 이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을 놓고서 각각 80여 곳을 공격한 탓입니다. 미국은 18년 만에 이란의 모든 제안했던 것을 풀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또다시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18년 만에 이란산 원유 수출 면제 조치까지 철회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양해 각서를 사인한 것을 더 이상 필요 없어. 휴지 조각이다.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양해 각서 사인한 거 무효를 선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 조약 정상회의가 열린 뒤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 양해 각서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로써 이란에 대해서 묶여졌던 석유 수출 이 해제도 취소시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 쓰레기 같은 이란 정권하고는 더 이상 협의는 없다.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반전에 치닫고 있는 2026년 FIFA 월드컵 4강전이 오는 7월 14일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8강전이 있었죠. 지난 7월 11일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까지 경기 결과를 보게 되면 프랑스가 복병 모로코를 꺾어서 4강전에 올라갔죠. 특히 골잡이 프랑스의 봄바페이의 페널티 골로 모로코를 꺾어서 2대0으로 승리하고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대 스페인도 역시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고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예정된 경기 결과입니다만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틴, 영국도 4강전에 올라가서 오는 7월 14일 아르헨틴과 영국,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경기가 벌어진다마는 여기서 승리한 팀 두 팀이 결승전에서 대망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왕자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60년 만에 호시탐탐 우승을 목표로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만 골 결정력이 없었죠. 영국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세한 공격을 벌이다가도 골 한 방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영국 축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체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7대3 정도로 우세한 공격을 펼치다가도 상대의 기습 공격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만 1966년도 우승국인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팀을 압도하다가도 단 한 방에 무너져서 그동안
16강 8강에서 좌절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골잡이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영국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강전에서는 8강전에서는 해리 케인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선수의 이름을 제가 지금 체크한 곡에 좀 어디 떨어졌습니다만은 스털링게 선수가 흑인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가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벨기 선수, 벨기와의 경기에서 2골을 집어넣습니다. 2골, 멀티골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잠잠했던 해리 케인을 대신해서 2대1로 벨기에를 꺾어서 4강에 올라왔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축구의 변방에 머물고 있었던 노르웨이가 브라질 꺾어서 이변을 낳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8강전에서 결국 노르웨이는 졌습니다. 그래서 홀란이라는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8강전에서 짐을 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누가 가장 득점력이 있으며 골잡이 왕이 되느냐,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느냐.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리고 프랑스가 난 음바페, 그리고 영국의 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바로 3명 선수입니다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가운데 검정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프랑스가 나온 젊은이 아직 20대 초반이에요. 음바페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8골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기에 왼쪽에 영국이 낳은 해리 케인 골잡이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6골로 음바페보다는 뒤쳐져 있습니다만 아주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득점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 황제, 60년대 황제는 브라질의 펠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후반에는 아르헨티나에 나온 마라도나 선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에 나온 메시, 전초로 사나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축구사에 길이 남을 이 메시란 선수, 이 선수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메시의 활약으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강전에서 이집트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끌려다니다가 11분을 남겨놓고 패색이 짙었습니다만 역시 축구 황제 메시의 발끝에서 한 골 2개의 어시스트로 인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11분 만에 3골을 성공시킨 이 메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도 메시의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진단이 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전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민낯이라 할까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당장
병력 증명서를 밝혀라. 병력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탈영에 대한 제보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왜 이러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기를 주저합니까? 가뜩이나 방위병 출신으로서 방위병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으로부터 호시탐탐 핵을 무장해서 남한에 대해서 겁박을 주고 커진 위협과 함께 위협의 대상인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안보를 책임질 사람은 적어도 국방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력과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그러한 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병 출신으로서 군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위병을 무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방어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방에 대해서 군대 모든 그런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삼성 장군 아니면 사성 장군 모든 과정을 거쳤던 그런 경험 있는 장군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위병 출신이 뭐를 알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안규백 장관은 대학 다니면서 85년도인가요? 85년 1월에 방위병으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만 방위병으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방위병 출신이에요. 그런데 탈영을 했다는 겁니다. 탈영 내지는 근무지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병의 근무 연한은 14개월이면은 제대해요. 거기 소집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현역 군인들은 제대한다고 표현합니다만 방위병 출신들은 방위병으로 근무할 때는 소집돼서 가고 거기서 근무 연한이 끝나면 소집 해제된다고 표현합니다. 14개월이면은 소집에서 해제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만 이 양반은 7개월을 더 근무했어요. 7개월을 더 근무했다는 거예요. 왜 7개월을 근무했겠느냐? 거기에 의혹이 있죠. 14개월에서 7개월을 더 했다면은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런 모종의 무엇인가 말 못할 그런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한간에는 안규백 어머니께서 군인의 무슨 중대장인지 무슨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대장의 그 요청을 듣고 병사들의 식사 준비 좀 해달라. 그 식사 준비를 해줬는데 그것이 바이올레이션이다. 그것이 위법이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규백 그때 방위병이었습니다만 그 방위병이 어떠한
벌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병력 증명서 한 통을 띄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예? 어머니의 그 병사들에 대한 식사 대접 이것이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은 앙규배기가 탈영을 했는지 근무지 이탈을 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병력 증명서 한 통을 빨리 띄어서 밝혀라.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 역대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상 초유의 삼성 사성 장군을 배제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자가 지금 더군다나 탈영병 아니면은 근무주 이탈 이런 죄로 해서 한 달 동안 영창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월을 더 방위로 소집됐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자꾸만 발뺌을 하지 말고 안규백 씨는 병력 증명서 한 통을 왜 띄지 못합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어요. 병력 증명서 한 통을 빨리 띄어라. 사실상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도저히 국방부 장관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납득할 수 없어요. 전무후무한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안규배기가 방위병 출신으로서 앉았다는 자체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안규백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나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만 급기야 탈영이라는 제보로 올 곳이 오가야 말았구나. 거두절미하고 안규백은 하루속히 모든 사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겁니다. 거기서 어떤 죄가가 탈영했다든가 만약에 탈영을 했다는 것이 그게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밖에 민주국가들 이건 놔두고서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탈영을 해. 탈영병이 국방부 장관을 해. 이거 좀 쪽팔려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에? 결론적으로 설령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정규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장교로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갈고 닦은 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위병 출신이 북한을 상대로 그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제보로 한편 고발을 한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씨의 고발이 있었습니다만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안규백 장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낱낱이 안규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변명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가야 할 것이며 물러나가야 할 것이며 온 나라를 안규백 사건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더 이상 죄를 키우지 말고 빨리 경찰에서 밝히기 전에 스스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규백 장관의 탄력 내지는 국무지 이탈로 그동안에 묻혀졌었던 안규백 장관의 이 사건은 전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는 절대 이게 허위가 아니다. 내가 만일에 허위로 안규백 장관을 코너로 몰아놓았다면 나는 은근히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안규백 씨는 나를 고소해라. 고발해라.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만일에 허위로 안규백 씨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안규백의 인격을 말살시켰다면 나는 그 죄로 난 감옥에 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자리인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대한민국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사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예요. 아무런 세밀한 검증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을 임명했다면은 이것 또한 그 책임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만일에 탈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을 임명했다면 이건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법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장윤기 사건 아시죠?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 장윤기가 검찰 간부의 아들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했는데 이게 단순 살해가 아니라 광주 검찰에 의해서 보안 수사를 해보니까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라 강간치사까지 했어요. 강간까지 했어요. 그게 강간하고 치사했어요. 단순 살해는 5년이면 형기 맞추고 나옵니다만은 강간까지 해서 여고생이 살해당했다면은 이건 완전히 무기징역감이에요. 이것을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단순 살인사건으로 몰아간 것 같아요. 이것을 광주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단순 살인이 아니다. 강간까지 해서 여고생을 죽였다. 이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사건을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검찰은요, 앞으로 오는 11월이면 폐지가 됩니다. 없어져요. 그럼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찰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은폐 조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사건보다도 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을 텐데 경찰의 능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 보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 검사들의 보안 수사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전 당대표의 주도적인 지휘 아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많은 법조인들의 우려 속에서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통과시키려 함으로 해서 가뜩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줄 마지막 보루까지 없애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검찰의 보안수사 폐지, 마침내 부실한 경찰 수사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이 광주 검찰의 보안수사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 폐지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만을 위한 것인가? 참 납득하기 힘들어요. 2026년 7월 13일 월요 순서 마칩니다. 워싱턴 소리 종김TV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